안녕하세요. 좀 아는 아저씨의 생활의 꿀팁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다른 소득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 한 채 있고 국민연금 받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와 세금 납부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연금생활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해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니까요.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령별 국민연금 받는 나이부터 말씀드리고 건강보험료 세금 납부 해결 방법에 대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만 18세부터 60세까지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60세 이후에는 납부 의무가 없어집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1961년에서 1964년생은 60세까지 납부하고 63세부터 받을 수가 있는데요. 2025년에는 1961년생이 63세가 되니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1965년에서 1968년생은 64세부터 받고요. 1969년 이후부터는 만 65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받을 때 납부액이 작거나 여윳돈이 있어서 은행에 넣어두는 경우는 60세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이미 계속 가입을 하면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더 좋고 국민연금을 평생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 재산과 소득이 별로 없는 분들에게는 국민연금 그 자체로만 보면 웬만한 자식보다도 든든한 월급과 같은 주소득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25일이 되면 아주 정확하게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요. 이와 함께 2년 뒤인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도 매월 25일이 되면 국민연금과 함께 정확하게 입금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좋은데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와 세금까지 낸다는 사실 아시나요? 먼저 집 한 채 있고 그 외 재산과 소득은 별로 없어서 국민연금 받아서 생활할 때 건보료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을 다니는 자녀 등의 건보료 피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건보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때 건보료 계산을 할 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건보료를 부부 모두에게 세대별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또 아셔야 하는 사항은 피부양자 탈락은 소득 요건으로 탈락할 때와 재산 요건으로 탈락할 때는 좀 다릅니다. 소득 요건으로 건보료 피부양자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이 탈락을 하면요. 한 사람만 탈락해도 부부가 함께 동반 탈락이 됩니다. 그러나 재산 요건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탈락한다면 이때는 탈락 안 한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 집 한 채만 있는데 부동산의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국민연금을 월 167만 원 이상 받으면 건보료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70만 원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97만 원만 받아도 탈락이고요. 사업소득은 1원만 있어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연간 합산소득이 1천만 원 이상만 되어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이 말은 국민연금을 90만 원을 받는다면 건보료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생긴다면 국민연금을 90만 원보다 더 적게 받아도 탈락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부부 모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부부 국민연금을 합산해서 2천만 원을 넘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각 계산을 따로 해야 합니다. 건보료 날벼락을 피하는 방법을 제시해 보자면 소득과 재산이 많은 분들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뀔 때 건보료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서 3년간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재산 등이 애매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나 재취업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국 선택은
본인의 여건에 맞춰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도 연관이 되므로 개인마다 사정이 모두 다르므로 본인의 여건에 맞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 우체국연금 등은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2002년 1월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은 비과세이고요. 이후에 납부한 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2002년 1월 이후에 납부한 금액이 많으면 받는 국민연금 금액도 많아지니까 소득세를 더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이 2002년 1월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날을 기준으로 2002년 1월 이전에는 소득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2002년 1월 이후부터는 이미 국민연금에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도 소득공제를 안 받은 분들이 계신다면 이분들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연금 세금은 개인별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홍길동 씨의 사연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해서 최종 150만 원을 받는 경우 2002년 1월 이전에 납부해서 받는 연금이 50만 원이고 이후에 납부해서 받는 연금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에 한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대략 홍길동 씨의 연금 수령액은 총 1,800만 원이고요. 이 중 2002년 1월 이전에 납부한 비과세는 600만 원이므로 과세 대상은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본공제가 있는데요. 본인 150만 원, 배우자 150만 원, 부양가족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대략 홍길동 씨는 연금소득공제, 부부인적공제 후 과세 표준이 900만 원이므로 연간 1,200만 원 이하는 세율 6%를 적용하고 세액공제 7만 원을 해주면 연간 납부할 세액은 대략 47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별로 따지면 대략 평균 3만 9천 원 가량 됩니다.